제가 지난주에요. 이 시간에 그런 노래 불렀죠.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런데 진짜 만난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지연되면서 이 두 사람의 충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좀 오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면 대결로 치닫던 신구 권력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그런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판이 계기가 생긴 건데요. 오늘 저녁 6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9일이죠.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건데요. 네.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으로서는 사실 가장 늦게 이뤄져서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있었던 이 회동의 날짜를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3일 만에 회동이 이뤄졌고요. 그 네. 뒤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또 마찬가지로 3일 뒤,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2일 뒤에 이뤄졌습니다. 가장 짧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4일 뒤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 9일로 조금 앞선 대통령들보다 늦춰졌지만 현재로는 19일로서 가장 늦은 기록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역대 제일 길었던 건 어쨌든 열흘 안쪽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만나면 19일 만에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든지 한 번 만나고 되겠어요? 오늘 첫 단추를 잘 끼울지가 관심인데 먼저 양측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아니, 김현주 대변인,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의제 없이 허심탄회면 진작에 지난 16일 날 만나지 왜 이렇게 끌다가 19일 만에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진작 만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아마 공통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지난 16일에 만남이 있는 그 당일에 4시간 전에 이제 결렬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그 여론 그리고 언론상의 보도를 보면은 인사 알박기라든가 MB 사면 문제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만나서 차만 마시면 뭐 하겠느냐, 오찬만 하면 뭐 하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는 네. 국정이 단절되지 않고 원활하게 이 정권에서 다음 정권으로 국정을 연속성을 가지고 좀 이어지라라는 의미로서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상은 건네주는 분에게 조금 더 의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의제를 갖고 이것이 가타부타 이야기가 되면서 이것이 만남이 못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그 배경을 놓고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셨던 것이고 이러다가 진짜 뭐 5월 10일 이전에 못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은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 워딩이 양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만남이 잘 성사되고 과연 의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의제가 있어도 허심탄회하게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상상해보는 거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통을 앞주자가 다음 주자한테 바통을 잘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김현주 대변인이 해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요. 잠시 지금 45분이야. 4시 45분이지 1시간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만나면 그런데 지난 16일 만나려고 했던 것과 좀 다른 모양새가 있어요. 배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자 그렇게 당선인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일 만찬을 하면서 그 시간을 좀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공감대를 이룬 면들이 있을까요? 글쎄 제가 사면이든 아니 사면은 애당초 저희들이 뭐 만남에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뭐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였다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두 분의 비서실장께서 같이 이제 동석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 예. 많은 분들이 예. 좀 더 그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 좀 한 말씀 가능하시면. 그럼 저희 어디서 밥 먹죠? 아니 그럼 저희는 어디서 밥 먹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같이 양 비서실장이 동석하기로 한 겁니다. 예. 저희들이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청와대 측, 즉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기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를 브리핑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 뭐 동석이라는 표현은 일단 보다는 배석이 일단 좀 많이 정치권에 쓰는 표현이니까 배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는 배석자, 지난 16일에는 배석자 없이 단독 오찬 회동이었잖아요. 근데 배석자들이 이번 양쪽의 비서실장이 와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 배석자를 두는 이유, 배경,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우리는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밥을 같이 먹는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그 의미를 다소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원래 예정됐던 회담에서는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의제 없이 만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산적한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뭔가 이 이슈들을 정리해줄 배석자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가 있고 또 코로나 국면에서 소상공인 지원책도 이 구권력과 신권력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 물꼬를 트게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워낙에 민감한 그 대북 이슈. 북한이 최근에 이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화단만 나누고 뭐 차단만 나누고 끝날 어떤 회동의 성격이 아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오갈 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배석자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좀 모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동안에 이 회동을 물밑에서 조율한 채널은 청와대 측에서는 이철희 정무석,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근데 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거예요? 왜 바뀐 거예요? 지난 25일 오후에 이철희 수석이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먼저 전화 연락을 해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현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조건 없는 회동을 제안하기에 이르는데 네. 이 시점은 그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너다섯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하. 양측이 이견을 좁힐 만한 타이밍이었고 이에 아하. 장 실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다음 날 26일 이번에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장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아하. 두 사람은 모두 부산 출신으로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통화에서 유 실장이 장 실장에게 부산 사투리로 친근하게 말을 건넵니다. 이제 어디서 얼른 보입시다. 이제 별 문제 없다 아이가라고 하면서 기왕 되어진 건데 짧은 오찬 말고 서너 시간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고 약주도 거칠 수 있는 만찬 형태로 회동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배석도 양측 한 명씩 하자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일 회동 제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대구 사나이 박성배 변호사님 부산 사투리 쪽 머쓱했어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앞서는 계속 16일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유인경 평론가님. 지난 16일 돌연 이 무산됐던 오찬 회동 때는 점심이었다는 오찬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술 얘기가 같은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한잔 합시다, 한잔 하면서 풉시다 이런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백밥이 불여 일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인데요? 100번 밥을 먹어봤자 한 번 술 마신 것보다 괜찮다. 못하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술 한 잔이 마음의 무장해제를 시키기도 하고 네. 지금 사실 뭐 굉장히 우아한 관계이긴 하지만 속내들은 다 계산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두 분이 다 술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하. 윤석열 당선인이야 뭐 검사 시절에도 술 마시고 술값 내주느라고 50세에 전 재산 2천만 원밖에 없었다라는 게 많이 소개된 거지만 아하. 문재인 대통령 이 애주가라는 건 또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뭐 학교 다닐 때도 고시 공부할 때 술을 마시면서 했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나 당선된 날도 당일에도 술을 한 잔 마셨고 스트레스를 텔레비전 보면서 독한 술 한 잔 마시는 걸 푼다고 할 만큼 술을 사랑하는 분이셔서 네. 술이 이제 관계가 돼 있으면 못했던 말들, 껄끄러운 말들 이런 말들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지 말고 제가 뭐 음주를 조장한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뭐 옛날 시주도 그런 거 있지만 권주가도 있지만요, 술을 잘만 다스리면 대화의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아마 이제 그걸 청와대도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더더욱 궁금증이 있어요, 김현주 대변인님. 일단은 양측의 비서실장이 배석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얘기도 이제 오가고 화기애애하다가 어느 순간 뭐 대통령이 됐든 윤석열 당선인 먼저 제안하든 혹시 배석자를 물리고 잠깐이라도 대통령과 당선인이 둘만의 얘기를 나눌 시간 없을까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독대. 저는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만찬 과정에서 이제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좀 분위기가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영민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분위기를 이제 화기애애하게 잘 이끈다면 네네.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렇게 분위기가 잘 흘러간다면 그야말로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두 분만이서 오롯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네. 이게 지금 오찬에서 만찬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뒤로도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는 독대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네요. 물론 오늘 이제 결과가 뚜껑이 열려봐야겠지만 진짜 그럴 가능성, 첫 단추를 잘 끼울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배경이 궁금하잖아요. 앞서 뭐 유영민 실장이 뭐 전화하고 했다. 근데 그 전에 정말 뭔가 더 이 분위기를, 회동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는데 도움을 준 그런 분위기는 없을까요? 바로 이런 얘기가 오갔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인수해서 계승해야 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에도 좀 대등한 입장에서 또 정부 관계자들도 당당하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정아 기자님, 왜 언론들이 지금 이게 인수위에 이제 앞으로의 국정을 어떻게 잘 해보자 워크숍 단합대회를 한 거란 말이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언론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 발언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까? 일단 계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20년 전에 이 부시 정부가 들어설 때 당시 미국 정가에 등장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ABC라고 혹시 그게 들어보셨나요? 뭐예요? Anything but 클린턴이라는 말을 이제 줄여서 LBC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클린턴 정부가 하던 정책 빼고 모두 다 된다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임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시도가 굉장히 좀 관행처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 이명박 박근혜 이 같은 당에서 정권을 재배출을 했을 때에도 네.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때에도 ABM 그러니까 anything but
MB 이렇게 이런 말을 사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아까 말씀드린 계승이라는 발언이 굉장히 좀 전략적인 유화 제스처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릴레이 그 개주에서 바톤 터치의 비유를 너무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계승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건네주는 바톤을 잘 받아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게요. 그냥 계승하겠다. 이 정부에 잘한 것도 계승하겠다. 그 차원을 넘어서 물론 너무 앞서가는 해석도 자제해야겠지만 김현주 대변인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화 제스처라고 이제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지만 대선 기간 동안 사실 모 언론 인터뷰로 촉발됐던 적폐청산이니 정치 보복이니 그런 논란으로 한동안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곤혹스러웠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과 연계시키더라도 이 정부가 잘한 게 있다면 물려받겠다, 계승하겠다. 이걸 공식적으로 언급한 당선인이, 왜냐하면 당선인이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도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나왔던 전임 정부가 했던 거 빼고 다 반대로 나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의 기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통 크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을 잘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물려받겠다라고 공론의 장에서 이제 던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워크숍에서 아하. 전 인수위원이 전부 참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발언의 무게감이 더욱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보기에도 저런 자세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물꼬를 트는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당선인도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던진 건 뭔가 양측에 껄끄러웠던 게 좀 풀렸기 때문이 아닐까. 언론도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게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이 청와대가 감사위원 인사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네. 양측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는 만나면서 일부 의견을 좁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양측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 앞서 윤 당선인 측이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496억 원의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면서 지난 20일 국무회의는 이 예비비 승인안 지출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예비비도 처리해주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종의 단면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윤 당선인 계획대로 오는 5월 10일 곧바로 용산 집무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잠시 뒤에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쯤 뒤에 청와대에서 진행이 되는 만찬회동 때 어떤 의제가 정말 밥상에 올라올지, 저녁 밥상에 올라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 그냥 언론들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정말 순수하게 예상만 해볼 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감사위원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 내정보다 더 민감한 사안이라고 언론들이 분석했던 사안입니다. 왜? 감사원에는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위원회는 왜 중요하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 총 7명이 있는데 보세요. 7명 중에 이달 초에 2명이 만기가 돼서 임기가 끝나서 물러났어요. 그럼 5명 남았죠. 5명 중에 지금 3명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2명의 공석 중에 이 인사권을 청와대가 1명, 윤석열 당선인이 1명 지명을 하면 친여 성향이 몇 명이 됩니까? 과반 4명이 되죠. 근데 감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 감사 계획, 앞으로 뭘 감사할지 계획하고 감사 결과의 최종 승인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예요. 감사원의 성격을 좌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을 뺏기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위원 지명을 놓고 첨예하게 경쟁할 때 신경전 펼쳤다고 보는 게 언론의 분석이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 발 언론 보도로는 청와대가 지명하지 않는 걸로 입장을 정리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일단 보도가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1시간쯤 뒤에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네, 바로 상춘제에서 만나는데 이 만남의 장소가 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당선인과 청와대 대통령이 만나는 장소로 활용됐던 거는 청와대 본관 2층에 있는 백악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아닌 상춘제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상춘제가 그렇다면 언제 활용되는 공간인가? 보통은 비공식 회의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주목했던 이 장소는 이재명 고문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또 독대를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요? 예,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춘제는 조금 특별한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인 장소였기 때문에 저곳인가 보네요. 네, 내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곳에서 만나는 것은 뭔가 또 이 당선인을 예우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이런 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만찬 회동 앞두고요. 보세요. 일단 적어볼게요. 주로 외빈 접객용으로 그리고 뭐 국내 인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 그래서 앞서 우리 장미 변호사님이 당선인을 예우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볼게요. 왼쪽 상단부터 볼게요. 지난해 10월 이재명 후보를 초청해서 당시 대통령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차담회를 했고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2018년 이방카 트럼프 방한 당시 접견하고 만찬을 했던 장소입니다. 왼쪽 아래 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그 부부를 초청했던 곳이고 2017년 주요 기업 총수들 저렇게 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가볍게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이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호프 회동도 했던 그런 장소로 상춘제가 사용이 됐는데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장소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금 이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방문하셔서 용산 집무실이나 수정 관련해서 어떤 제안이 있을지 말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떤 의제는 특별히 없고 조율할 문제는 이제 따로 얘기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민생이라든가 안보 현안 같은 거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하지 않아서 사전 정해진 의제가 없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지만 당선인은 무엇보다도 민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지만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청와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저 그래픽의 사진 보세요. 저 때가 언제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내정자가 이 임명장을 받으러 이제 윤 총장이 내정자가 이때 들어갔을 때예요.
2019년 7월 25일. 참 세월 빠르다고 말하면 글쎄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1개월 만에 오늘 대통령과 당선인이 회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양측 모두 4글자 허심탄회를 강조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만나봐야지 서로 어떤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첫 술에 배볼 수가 없잖아요. 자주 만나면 되잖아요. 그럼요. 만나야지 무슨 생각하고 다 알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만나지 않아서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개인의 의견보다 주변에서 더 이런 아이 이러니까 안 됩니다. 맞아. 말을 못해요 막. 가실 때는 이런 말부터 던지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네. 저는 기대를 거는 건 두 분 만찬에 나올 술만이 아니라 상춘제라는 장소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도 여기자 협회 시절에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초대로 상춘제에서 밥을 얻어먹은 적이 좋겠다. 있습니다. 네. 예, 문이 열려져 있으면 네. 초록의 봄이 보일 겁니다. 그래요? 예, 봄밤입니다. 그런데 닫힌 공간이 아니고요. 열린 공간에서 있다 보면 이게 닫힌 마음이 아니라 마음도 좀 열리고요. 아하. 의제들도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풍경이 바뀌면 마음과 의식이 바뀐다는 거 굉장히 많이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회동이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열린 공간인 것 같아서 훨씬 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요. 맞아. 창문 열어놓고 있을 때 날씨 얘기로 먼저 풀 수 있잖아요. 이제 네. 봄이 다 왔네요. 그래서 오늘 봄 소식을 국민께 좀 전해드리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쫙 제격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대를 해볼게요.